안녕하세요. ES 식품원료입니다. 오늘은 저희 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개발자님들 그리고 사용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색소와 향료, 농축액, 첨가물 이런 소재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페이지 같이 보고 계신데요. 저희 페이지 오늘 1월 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설 전에 주문하실 원료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주문하시라고 이렇게 팝업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앞두거나 했을 때 보통 이틀에서 3일 전까지만 택배사에서 집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방문 수령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2, 3일 전에 쓰실 원료들 그리고 또 추석 기간이라든가 설 기간에 개발을 앞두고 계시다. 그럼 미리미리 개발 원료들 입고를 시키시는 게 낫겠죠. 저희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처음 바에 이렇게 색소, 향료, 맛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료를 배합을 해서 한 가지 제품을 만들 때 이 네 가지가 보통 필요합니다. 색소와 향료와 맛과 식감 개선 원료, 식품 개선 원료가 필요한데 이게 왜 이 순서냐면 사람들이 구매자분들이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셨을 때 눈으로 보는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보통 70% 정도가 이미 이 구매 욕구는 눈으로 보는 거에서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 맞죠. 눈으로 보고 코로 맞고 입으로 맛보고 이 세 단계가 일치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상품, 예상했던 제품, 예상했던 식품의 맛이 제대로 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이게 잘 어우러진 그 기반이 있어야 거기에서 맛이 아주 좋구나 또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식품 개선 원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식품 개선 원료들은 점도, 끈적임이나 아니면 물성 이렇게 흔들었을 때 진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원료 또 농축을 많이 한 원료가 들어가면 분명히 이 점도가 높은 편이겠죠. 그런데 이걸 가공하다 보면 가공식품은 이런 것들을 점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층분리가 된다거나 쭉 가라앉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강의에 갔더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꼭 가공을 해야 되느냐? 가공을 하지 않고 천연 원료가 꼭 좋은 원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천연 원료를 드신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 천연 원료, 상품성을 가진 천연 원료를 제하고는 비품성 또는 낙과 이런 원료들은 사실 거의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런 원료를 가공만 한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저가의 상품이라도 구매를 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의 등급별로 또 가공을 해야 되는 원료, 그렇지 않은 원료가 있고요. 물론 천연 원료가 가장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천연 원료뿐만 아니라 가공 원료, 가공을 해야 되는 식품들에게까지 쓰여지는 원료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급 또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장 음,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색소, 색, 이 결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색소를 굳이 꼭 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료나 아니면 농축액 또는 천연물에서 이미 그 색이 나고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왜 색소를 쓰게 되냐면 일관되지 않고 또 색감이 너무 탁하거나 둔해서 고객님들에게 어필하기 힘들다거나 또 마케팅적으로 볼 때에는 상품의 외관에서 보이는 인쇄물의 색깔이죠. 포장지의 색깔이라던가 용기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색상들이 제품의 색상과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된다거나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상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색감을 주기 위해서 색소를 사용을 하고요. 향료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던 제품의 향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일관된다는 게 굉장히 식품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안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색과 향을 제공해 줘야 될 때, 그리고 이 향을 맡았을 때 눈으로 본 것보다
향이 좀 덜 느껴진다거나 이렇게 느낌의 차이가 있게 되면 이때도 제품성을 잃기 때문에 향료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향료를 구매를 하실 때 또는 사용을 하실 때 천연 향료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합성 향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향료 파트에서 다시 한번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맛은 천연물에서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농축액 또는 다른 농축 가공 원료들이 있죠. 분말이라든가 농축 분말 또는 농축액 이런 것들로 맛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맛의 파트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개선 원료는 뭐 증점제, 강화제, 뭐 산도주절제 이런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는데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언제 사용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품 원료를 사용하신다 하면 우선 이 네 가지 파트, 색소, 향료, 맛, 식품 개선 원료 이 네 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퍼센테이지는 우선 맛에서 대부분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소와 향료로 어느 정도 그 식감 또는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시고 이게 다 들어간 다음에 식품 개선 원료로 최종적으로 점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뭐 층분리를 방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점차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연휴 기간을 앞두고 또 개발을 하시고자 하시는 사장님들, 개발자들 이런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트렌드를 같이 공유하고 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S 식품원료였고요. 궁금하신 건 게시판 통해서 질문 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반영해서 방송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